안녕하십니까. 가정의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오늘도 다이어트 관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실수로 먹게 되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져. 이럴 때는 이제 식단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음식들을 리스트를 해서 하나씩 왜 안 좋은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식단 조절이죠.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새 많이 나오지만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다. 저탄식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탄식이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양, 하루 섭취량을 20에서 한 100g 정도 줄이는 걸 이제 권고를 해드리는데, 20에서 100g 정도가 쉽진 않아요. 한 50g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밥 뭐 한 3숟갈, 5숟갈, 요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탄수화물 50g만 먹자.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이 좀 적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수로 먹게 되는 탄수화물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 음식들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이 아닌 것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자, 물론 요건 통밀빵 첫 번째인데, 요거는 이제, 물론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에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으로. 그래서 통밀빵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좀 해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통곡빵 식빵 한 장 정도가 17g이나 되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두 장 정도 먹으면 34g 정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50g 이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두 장만 먹어도 이제 충분한 탄수화물이 들어가고요. 점심이나 저녁에 또 밥을 조금 먹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탄식이가 넘어서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살이 안 빠지지 할 때는 이 통곡류의 이제 빵류를 내가 먹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곡으로 되는 걸 이제 샌드위치나 햄버거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실수하세요. 통곡은 좋다. 몸에는 좋을 수 있는데 살을 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보다 많이 드십니다. 과일을. 근데 과일에 이제 당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이섬유는 배제하고 당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이 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일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바나나 하나에 한 27g 정도 탄수화물이 있고, 망고는 한 28. 요새 망고 빙수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도 무려 28g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과일은 살 뺄 때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주스 갈아서 드시면 안 돼요. 갈아서 드시면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BMJ에 있는 논문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일과 채소 섭취와 이제 모탈리티, 그러니까 사망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리뷰한 논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일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양이 중요하죠. 과유불급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실 때는 적당량을 드시면 좋다. 사과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하나씩 드시는데 양이 많습니다. 사과 하나도 한 4분의 1쪽 이내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녹말 채소예요. 녹말 채소가 뭐냐면 보통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옥수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고구마를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뭐 이게 알칼리성 음식이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살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데, 특히 요새 고구마 또 구워서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게 오븐에다가. 근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다.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이제 식품 그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고구마 한 200g 정도, 하나 사이즈, 중간 사이즈죠. 256kcal이고요. 탄수화물 무려 6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요거 하나 드시면 그냥 저탄식이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마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찐감자 하나 정도 이제 드실 수 있어요. 이제 햇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김치 올려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보면 110kcal이고 탄수화물은 25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탄수화물 양이 생각보다 많죠. 감자는 이제 고구마도 좀 작잖아요. 한 두세 개 드신단 말이에요. 두세 개 먹으면 벌써 70kcal이 훌쩍 넘어요. 한 70g이 훨씬 훌쩍 넘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실 거면 아주 조금만 소량으로 드셔야 돼요. 근데 먹다 보면 그게 되지 않죠.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드레싱이에요. 생각보다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드레싱. 그 마트 가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죠, 드레싱을. 그래서 요 정도 뿌리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 특히 샐러드 드실 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드레싱, 약간 달달한 느낌의 드레싱 기준으로 티스푼은 2개 정도 뿌리게 되면 무려 11g 정도 탄수화물이 됩니다. 11g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10g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닝닝하게 맛을 싫어하면 한 3, 4숟갈 더 뿌리게 되거든요. 넉넉하게. 그러면 벌써 4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드레싱 자체로도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실 때 가급적 아무것도 안 넣는 샐러드를 드시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네. 5번째는 우유예요. 우유도 생각보다 살이 찝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성분도 있고 해서 우유를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는데, 우유 한 잔 정도, 240ml 정도 한 잔에는 12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저지방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저지방이든 그냥 일반 우유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버터나 크림, 그러니까 우유를 가공한 식품들 있죠, 치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유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더 좋고, 우유는 다이어트 할 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네. 다음 6번째는 꿀이랑 시럽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넣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아메리카노 매일 마시다 보면 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첨가된 것들, 커피류나 이제 그 티 종류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특히 이제 판매용에, 그때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꿀차나 커피에 넣는 시럽, 샐러드에 올리는 그런 것들, 뿌려주는 것들은 한 티스푼 하나 정도에 13에서 17g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꿀은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성분이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당성분이 있고, 당성분은 저탄식이 옳지 않다. 그래서 꿀도 안 됩니다. 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트. 요거트도 이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트는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요거트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트도 잘 골라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릭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 이제 달지 않은 걸 잘 골라서 이제 드시는데, 아침에. 실제 이제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가 이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라고 해서 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그 영양 성분표를 꼭 보세요. 구매하실 때. 그래서 탄수화물이 10g, 특히 당류가 10g 이내인지 꼭 확인하시고, 제가 마트 가서 좀 뒤져봤더니 대부분 15g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15g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요거트 사실 때 영양 성분표 보시고 10g이 안 되는 것들, 한 5g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란하게 광고하는 플레인이 아닌데 플레인인 것처럼 광고하는 그런 요거트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7가지 이제 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딱 다이어트 하겠어. 그래서 저탄식이 막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고쳐서 수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아시겠죠? 자, 다이어트는 어렵지만 참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